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께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을 위한 그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그 프라이버시가 있고 좀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재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동물 실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좀 큰 기관에서는 아예 간사일만 전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기 일과 그 다음에 간사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간사들 중에서는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 간사의 업무는 평가위원과 그 다음에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이 이제 동물실험 평가서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 기관 내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사육하는 데에서 그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안 지킨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각각의 연구자들에게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기관마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 기관에서는 요새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기관에서는 보통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또 계속 안 지키고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처음에는 재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켰을 때에는 뭐 실험실을 출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러면 그 뭐랄까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양심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이 기계적으로 이러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게 양심인가 책임감 부족인가 이거는 참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 모든 실험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에 관련된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마우스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뭐 토끼나 뭐 영장류를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뭐 의료기기, 의료약품 개발, 뭐 치료제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는 공전이나 약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가 되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일 항상 똑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OECD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이 나타나면 이것도 계속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의 범위에 있어서 이런 실험을 제외한 것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리서 관찰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그 뭐지 동물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그 뭐 아니면 뭐 심지어 그 드론을 띄워서 어떤 거를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걸 쓰는 경우 뭐 야생동물 연구긴 한데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실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런 논문들은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그 외국 저널에 넣는 건 아니에요. 국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안 받아주거든요. 야생동물이든 어쨌든 동물들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험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연구를 외국 저널에 실으려고 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평가 이걸 전부 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현재는 원안 승인이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충 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그 뭐랄까 이렇게 계획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잘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떤 형식을 채워 나가는 거에는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실험이 그 결과를 잘 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계획서에 쓴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내부 감사, 이걸 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윤리위원회를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려면 교육을 한 번만 받아도 되는데 이제 보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법이 개정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결과 보고서를 왜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중간에 어쨌든 뭐 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강제적으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막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결과 보고서 써달라 이러는데 뭐 이직을 하셔서 그분 너무 바쁘시니까 이제 한다 그러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에테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에테르 같은 거는 요새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가격이 싸가지고 예전에는 썼는데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CO2 챔버를 CO2를 사용하거나 혹은 CO2를 사용했을 때 이후에 이제 장기나 조직에 이 영향을 미쳐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반드시 그 뭐랄까 레퍼런스를 넣으셔서 그래서 경추탈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서에 쓰셔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추탈골이라는 결국 물리적 방법이라 사람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 동물들을 사람이 다 경추탈골 시키면 사람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패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마지막에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크게 수술 후 회복시켜야 되는 실험이 있고 수술과 동시에 희생시켜야 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거는 실험의 종류에 따라서 침습적인 어떤 방식을 수행할 때 마취를 하고 마취가 깨기를 기다리는 게 이제 회복 단계인 거죠.
그래도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 희생이라는 것도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종료를 하고 안락사를 시킨 이후에 장기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세포들을 부검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서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실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실험이 이제 몇 마리냐, 그럼 뭐 1000마리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실험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거를 이제 어떤, 마우스들은 뭐 2주 후에 보고 안락사하고, 그 다음에 4주 후에 보고 8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한 번에 그 희생시켜야 되는 동물의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끝냈을 경우, 끝내야 되는 실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한꺼번에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시키는 동물의 숫자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뭐랄까, 이 프로토콜을 쓸 때 물론 자기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로 문장화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만 넣고 그거를 계획서에 내시는데, 사실 이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중간중간 과정에 빠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대면에서 심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얘기를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메일로 이제 주고받다 보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간사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마 보수교육은 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감사합니다.